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듯이 가장 간단하게 해설을 드릴 거예요. 자, 해설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실 게 제가 만드는 마지막 시험 최종 마무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 자료에서 보통은 한 33, 4문제 답이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37문제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그것만 달달달달달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비교해가지고 딱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자, 41번 기본이죠.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을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죠. 허위, 세금 회피 목적. 요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되죠. 또 하나가 요거죠. 4번. 비자금 은닉. 그 다음에 1번은 강행규정 위반인 것이지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걸 외우세요 했던 것들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강의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잘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3번이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게 반사회 질서입니다. 답 3번이죠. 눈 감고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해설은 여러분들이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요 해설이 바로 마무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긁어온 것들이에요. 자, 42번은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가장매도했다. 가장매매 사례 형태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허위 표시 말씀드리면서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자,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세 번째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 유무는 묻지 않죠.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 2번, 3번. 너무나 단순한 지문입니다. 4번 병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이거 뭐예요? 병의 선의는 추정된단 말이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스스로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게 요거죠. 5번은 악의의 병과 거래한 선의의 정,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108조 2항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그랬죠. 그게 5번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5번, 만약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줬을 때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죠? 이것도 여러 차례 1년 내내 무수히 설명을 드렸던 사례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기억, 니은, 디귿 다 중요했던 지문들이죠. 기억,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요. 그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니은이죠.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디귿은 뭐예요? 범죄령의 해석에 설명드렸던 O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X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됐으나 지분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Y토로 표시했을 때 계약은 의사가 합치한 대로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O표시 무해 원칙이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 기억, 니은 두 개 골라주면 됩니다. 다 43번, 41, 42, 43 다 그냥 딱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44, 사기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자, 기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위법한 기망이 될 때 그 위법한 기망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판례가 요거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 위법한 기망에 해당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에 니은 시가로 속인 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시가로 속인 건. 디귿 110조 2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에서 그 제3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거 기억 디귿 역시 익히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문들입니다. 45번 의사표시 취소. 자, 기억. 우리 외워야 될 조문 중에 하나가 146조죠.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죠. 기억 틀렸죠, 벌써. 그죠? 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추인과는 다르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잖아요. 추인이 뭐예요? 취소권 포기죠. 그죠? 근데 요 추인은 취소권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요거는 다시 말해서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는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취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디귿은 취소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병과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을에게 해야 되죠. 제3자가 아니라.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갑이 병한테 가서 나는 을과의 계약 취소한다라고 말을 하면 병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하라라고 조문이 되어 있지요. 142조에. 그죠? 조문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령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죠. 요 45번 문제가 난이도로 따지면 한 중하 정도? 41, 42, 43, 44는 하난이도고 45번 문제는 요 니은하고 디귿 요 지문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여서 지문이어서 중하 난이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다 했던 것들입니다. 46번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뭐 징글징글하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요. 2.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때 의사표시한 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3.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려면 을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되죠. 그죠? 알았을 필요가 없죠. 도달이라는 건. 4. 등기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반송이 안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하죠. 등기나 내용증명은.
4번도 틀렸죠. 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죠. 도달이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게 도달이죠. 그죠?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퀄 도달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계약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면서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최고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책임이 나오고 그 내용이죠. 1번 본인이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소급한다 그랬죠. 2번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죠? 무상승.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죠. 3번 계약 당시 무권 대리인을 알아서 악의는 철회 못하죠. 상대방의 최고 철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4번 상대방은 최고 할 수 있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결국 4번도 틀렸죠. 답이 5번이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 이것도 제가 주둥이 터져라 말씀드렸죠. 단순히 무권 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역시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48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리 문제를 사례 형태로 출제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을은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는 을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 있죠. 그러나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고 해지할 권한 같은 거 없죠. 지금 을이 갑에게 자 위임장을 제시. 이게 뭐예요? 이게 현명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현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을 했다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어도 그거는 대리행위다 그랬어요. 대리행위란 게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니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역시 다 기본이 되는 지문들입니다. 꼬여있는 지문이 거의 없어요. 다 민법 총칙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49번은 점수 주는 거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거. 법정 추인 사유가 뭐예요? 전, 이, 경, 담, 양, 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 이행 청구.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게 법정 추인이죠. 그죠? 경, 경계. 담, 담보 제공. 양, 권리의 양도. 강, 강제집행. 하나 남았죠.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그쵸? 50번 부관. 제가 조문 외우시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조건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고 동기에 불과하다 그랬죠.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다. 그 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역시 주둥이 터져라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뭐가 있었죠?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수표 행위, 가단어수. 여기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된다.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해당 정조건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무효주장자가 뭐예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무효주장자. 그죠? 해당 붙어 존재 성취되시오.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4번.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할 수 있지요. 이때 기한도래는 둘 중에 하나. 그 사실이 발생한 때도 기한도래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도래. 역시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판례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자, 50번까지 민법 총칙 문제는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요. 185조. 법률대로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하니까 관습법에서 인정되죠. 저당권 법률 규정에 성립할 수 있죠. 법정 저당권이 있잖아요. 649조.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대하여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임차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그거죠. 그게 법정 저당권이죠. 649조. 공신의 원칙이 등기나 점유를 믿은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에만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는 공신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필토지 일부에 용익물권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도 가능해요. 그러나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건의 집단. 뭐 생각하면 돼요? 뱀장어 100만 마리,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집합물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권 지문입니다. 다 아는 거죠. 네. 답은 4번. 52번. 자,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구별해가지고 제가 외워달라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걸 골라라. 건물 신축. 등기 필요 없죠. 공유물 현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죠. 등기 필요 없죠.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거 외워주세요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출제했어요. 가장 쉽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출제했습니다. 기업의 매매나 점유치수는 등기해야 되죠. 53번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예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8조. 조문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08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8조 1항. 그 다음에 2항이 뭐예요? 이거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 자,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과실이 없는데요? 상관없죠. 물권적 조건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기당해서 점유를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았을 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지만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가 완성됐으니까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요게 이제 약간 수험생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지문입니다. 약간 지금까지 나온 지문들 중에서 제일 이게 어떤 상황이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1, 2, 3, 4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5번에 해서 헷갈린다,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하더라도 그냥 5번 찍으면 되는 거죠. 자, 5번 이런 거예요.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어요. 그걸 병이 다시 침탈한 거예요. 타인의 점유를 침탈했다. 감의 점유를 침탈한 을이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했다. 병에 의해서 다시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더 이상 점유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를 못합니다. 을이 애초에 불법 점유자이긴 하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5번은. 갑의 점유를 을이 침탈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병이 다시 침탈했어요. 그럼 을은
타인 점유를 침탈했긴 했지만 제3자 병으로부터 점유를 다시 침탈을 당해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자예요. 을은. 그러니까 현재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점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5번이죠. 역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렇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을, 갑의 점유를 침탈한 을, 병으로부터 그걸 다시 침탈을 당해서 현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을 상대로 점유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요거죠. 요거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요 5번 요 내용을 요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5번 지문은. 5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하였고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하였으며 갑과 을은 모두 대금을 수령했고 갑을 병 사이에는 중간생 약득이 합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병을 상대로 소유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1번 틀렸고 2번 옳은 지문이죠. 현재 갑을병 사이에 순차 부동산이 매매가 되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지만 아직 등기는 갑에게 남아있다면 소유권자는 갑이지만 갑은 등기 의무자고 을과 병은 등기 권리자예요. 따라서 갑이 설령 자신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권리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게 판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니까 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갑을병사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병이 할 수 있는 게 2개. 3번 직접 이전 청구, 4번 대위 청구. 그 다음 5번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다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 그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이 땅을 인도받았어. 설령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자의 법적 지위 문제와 중간생략 등기 문제를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 및 중간생략 등기 합의 결합한 문제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55번 부동산 공유. 자, 부동산 공유 중에서 공유물 보존은 어떻게 하죠? 각자가 할 수 있죠. 사용은 어떻게 하죠? 전부를 사용 수익하죠. 다만 독점하진 못하죠. 그게 지분 비율로죠.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 못하죠. 깡그리 조문이죠. 4번 갑,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점유하고 20년이 되면 병의 취득시가 인정이 되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야, 너 왜 내 땅 점유하고 있어? 땅 돌려달라. 그러면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시효 기간 진행이 중단됩니다. 결국 4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을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얼마든지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분은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이 되니까. 5번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돈이잖아요. 돈은 어때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옳은 지분이 되겠죠.
4번 지문이 약간 낯선 지문이었습니다. 낯선 지문이었지만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보호조인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결합시켜서 4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지문입니다. 56번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 돼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할 수 있죠. 자, 그 재판 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분할을 해줘야 되고요.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면 접수된 때 물권 변동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등기법 지문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고 재판 분할은 등기 필요 없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등기를 했어. 언제 물권이 변동이 되는 말이죠.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 발생하도록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1차만 준비했던 분들은 좀 낯선 지문이었죠. 부동산 2차가 뭐 부동산 등기법 지문입니다. 디귿은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각 공유자는 기존의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조문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리얼 분할 협의가 성립이 됐죠. 따라서 분할 재판은 제기할 수가 없죠. 공유물 분할 재판은 협의가 안 됐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일단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 고라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옳은 지문이죠. 등기법 주문이에요. 등기법 6조. 등기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기도록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57번.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거 물권적 촉구 문제로 제가 사례 형태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갑소유 땅의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 자, 이 건물은 을 소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에게 임대했다. 기억나시죠? 물권적 청구 사례 형태의 문제. 자, 일단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번이 답이죠.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는 퇴거 청구를 못하고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퇴거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원칙이 뭐예요? 건물 소유자 을이 무단 점거자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례 형태. 물권적 청구권 사례 형태 문제로 제 마무리 자료에도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58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고요. 등기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으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두 번째, 둘 사이에 합의로 지료를 정했어. 그러면 그 지료를 지급하는 합의에 대해서 그 합의가 땅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라는 게 판례예요. 요게 거의 언급이 안 됐던 대부분 판례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갑의 승낙으로도 분묘를 설치해요. 그리고 갑과 을이 지료 지급을 약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병이 땅을 샀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도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의 승낙으로도 분묘를 설치한 을이 분묘지급을 취득한 상태에서 갑과 합의해서 정한 지료 지급 의무가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을 때 그 병이 뭐예요? 토지의 승계인이죠. 이 승계인에게도
지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은 분묘기지권의 취득 사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게 먼저죠. 분묘를 설치하고 땅을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서 지료 지급해야 되죠. 자, 이거 언제부터 지급한다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판례였으면서 기역하고 디귿은 분묘기지권에서 뭐 수도 없이 봤던 거고요. 니은만 조금 낯선 판례였는데 기역과 디귿만 갖고도 답이 골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59번 지역권. 기역. 지역권은 유역지역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니은 틀렸죠. 2번 틀렸죠. 3번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죠. 4번 공유자 중 1인은 자 5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니까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다 조문이죠. 답은 2번.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60번. 오타가 있네요. 이거 전자입니다. 전. 317조에 의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서류 거부가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2번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죠. 3번 전전세나 임대할 자유가 있긴 하지만 책임을 가중하죠.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죠? 318조. 308조인가요? 네. 4번은 법정차권이죠. 대지역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토지 소유자 즉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 본다. 305조. 5번은 304조.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여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니까 이 을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이 주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게 304조 2항이죠. 전세권 문제가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 조문이 출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번 살펴보셨습니다.